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주역 강의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주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주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약 10여 년 동안 유튜브에 2000여 개의 사주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주역이라는 것도 꼭 공부해서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주역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역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고 뭐 최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좀 쉽게 좀 가르쳐 달라. 이걸 이제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 주역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강으로 주역의 기원과 성립이 되겠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역 강의를 올리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역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역이라는 것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역이라는 것은 사서삼경 중에 하나로 유교 경전으로서 존중받고 있는 그런 경전인데요. 이 주역이라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이라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 공부 들어가기 전에 역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주 분석하는 사람도 역술인이라는 말을 쓰고 하는데 이 역이 바뀔 역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 사전에 찾아보시면은요. 시울이 바뀔 역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자는 상형문자잖아요.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합쳐져서 이 역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한다든가 뭐 주역점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이 딱 정해져 가지고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이라는 것도 바뀔 역자라는 그 바뀐다는 뜻을 갖고 있고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그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성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모두 역자예요. 한글 발음으로 읽으면 모두 역자입니다. 근데 이 역자는 달력할 때 역자죠. 처음에 이제 그 가불병정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이렇게 청간지지가 고안이 되면서 순서의 개념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기원전 1000년 이후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주나라가 기원전 100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중국에서 이제 고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그때 얘기니까 뭐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없지만 뭐 기원전 몇천 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천간지지가 고안이 되면서 이게 이제 고안이 되니까 순서의 개념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갑을병정에 있으면 가방, 을왕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할아버지는 가방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을왕 그러면 나는 병왕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순서의 개념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간지지가 고안이 됐다는 것은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언제 어느 때 누가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천간지지가 고안이 되고 나서 계속 기록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삶의 경험을 이제 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순서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역사할 때 역자가 나와요. 단순한 기록은 삶의 경험을 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록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때 농사를 지으면 좋다. 뭐 어느 때에는 그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좀 홍수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삶의 경험을 표기하게 되는 거죠. 즉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 그래서 처음에는 달력할 때 역자였고 그 다음엔 역사할 때 역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삶의 경험을 표기하게 되니까 이것이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500년, 6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경험이 쌓이니까 인간사 수많은 노하우를 기록으로 남기다 원리,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리, 원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시기라든가 농사 짓는 방법이라든가 뭐 아픈 사람한테는 어떤 풀을 먹이면 낫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새벽에 태어난 아침에 태어난 아이가 밤에 태어난 아이보다 더 활달하더라. 뭐 이런 식의 그 기록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나온 그 원리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관찰을 중시하고 인간사를 통찰해서 낳은 결과로 역이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그 유교경전 주역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과 주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이라는 것은요 최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역은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문역학, 하나는 지리역학, 하나는 인문역학.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문역학이라는 것은 자미두수, 태을수 등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미두수, 태을수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점성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역학은 대표적인 게 풍수지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풍수지리가 지리역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문역학은 성명학, 주역, 명리학, 육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2000여 개의 강의 영상을 올린 그 사주 명리학도 인문역학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 주역이라는 유교 경전도 인문역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리학은 역의 하위 개념으로서 인문역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주역은 어때요? 주역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개념인 역의 하위 개념으로서 인문역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역하고 역하고 글자 하나만 틀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최상위 개념이 역이고 그 중에서 인문역학 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역을 이렇게 천문역학, 지리역학, 인문역학으로 나눠서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은 그 안티옥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주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이라는 것은요 유교의 경전인 사서 3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서라는 것은 노노맹자 대학 중용,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선비들이 다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삼경이라는 것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하며 주역이 역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으로서 이 주역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동양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역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부호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짝대기 긴 거, 그리고 짝대기 끊어진 거. 이런 식으로 8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태극기 보면은 공군감리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 짝대기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주역에서 나온 8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태극기에 나왔잖아요. 태극기에. 그 박용효라는 분이 이제 그때 신사유람단인가?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던가 그때 자기 나라를 표현하는 그 이미지를 직사각형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국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박용효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국기 중에 태극기가 디자인 쪽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이 되더라도 이 태극기는 그 북한 국기 보면 막 별 달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북한 국기 없애고 통일이 되더라도 이 태극기는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편삼절이라는 고사성 아시죠? 공자님이 가축군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책을 읽었다. 그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공자님이 어려서 젊었을 때 왜 읽은 게 아니라 50세 이후에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 뭐 이런 걸 봤을 때 50세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노익장을 가시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조금만 더 사셨으면 이 주역이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역은 점술서예요. 점을 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술서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 내일 시험 문제 시험에 붙어요 떨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확률 50%의 수준 낮은 점이 아니라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가. 일단은 괴상 자체가 64개가 나오니까 그 64개도 총 6개의 효가 있으니까 그 효마다 또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준 낮은 점술서가 아니에요. 안전히 그 괴를 하나 뽑으면은 소설을 하나 쓸 정도로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그런 수준 높은 점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점술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주역이라는 책이 후대에 많은 해석이 붙여지면서 이것이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술서이며 동시에 철학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점술적인 내용에 의미를 둔 것을 상수역학, 철학적인 내용에 의미를 둔 것을 의리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상수역학은 주역을 점술서로 취급합니다. 의리역학은 주역을 철학서나 사상서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도 분류가 돼요. 내가 상수역학을 공부하느냐, 의리역학을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주역을 점술적인 면을 이제 의미를 두면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철학서나 사상서로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분야가 갈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육효도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 이 점술적인 것도 모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도 자, 그러면 주역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한자로 써 있으니까 나 너무 어려워 나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한자 써놓고 이렇게 한글 써놓고 이런 것도 참 힘들어요. 근데 또 한자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역이 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자를 무시하고 한글만 쓴다 이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경과 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경이라는 것이 그 점을 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전이라는 것은 이 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은
괴하고 괴에 대한 설명, 이게 괴사예요. 그리고 효에 대한 설명, 효사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주역이라는 걸 보면 이렇게 짝대기로 되어 있잖아요. 짝대기 6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괴예요. 그래서 이 괴는 산수몽이라는 괴인데요. 이 괴라는 것은 양효와 음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부호입니다. 그래서 총 64개의 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수몽을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산수몽이라는 괴가 어떤 내용이냐 하고서 설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괴사입니다. 그런데 이 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또 부분적으로 보면은 짝대기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짝대기가 끊긴 게 있죠. 짝대기가 끊기지 않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양효고 짝대기가 끊긴 게 음효입니다. 그러면 총 6개가 있는데 64개에서는 괴가 6개가 붙어 있고요. 요 3개만 있는 걸 8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보면 지금 짝대기가 3개씩 있잖아요. 이것이 8괴에 해당이 됩니다. 8개는 짝대기가 3개만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에 나와 있는 게 공공감리죠. 그러면 이 8개의 3개, 짝대기 3개 있는 게 8개인데 이게 합쳐서 서로 조합을 하면 88이 64니까 64개의 괴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산수봉입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밑에 있는 이 음효, 두 번째에 있는 이 양효, 세 번째에 있는 음효,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의 효가 있잖아요. 이것도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를 갖다가 이 효의 의미를 설명한 것, 이것이 바로 효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효는 어떤 내용, 두 번째 효는 어떤 내용,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각각의 효를 설명한 것, 이것이 바로 효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이 괴가 있어요. 산수몽이라는 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산수몽이라는 괴는 어떤 내용이야 하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괴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6개의 효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이것을 효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이라는 것은 괴가 있고 괴에 대한 설명이 있고 효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괴, 괴사, 효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후세 사람들이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붙인 것도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라 총 10개가 있거든요. 단전이 있고요. 단전 상하가 있고 상전 상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전 상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총 6개죠. 그 다음에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인이라고 합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경이 있고 전이 있다. 주역이라는 책은 점술서인데 이 점술서 처음에는 점술서로 시작했으나 사람들이 계속 설명을 붙이니까 이것이 나중에 유교 경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주역이라는 것은 괴가 하나 있고 그 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괴라는 것은 짝대기 6개로 되어 있는데 그 짝대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이것을 효사라 그래요. 짝대기 하나당 양효, 음효 이렇게 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괴, 괴사, 효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이라는 것은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이
단전, 상하, 상전, 상하, 개사전,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해가지고 총 10개가 있는데 10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12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호로 되어 있잖아요. 주역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긴 게 기원전이잖아요. 기원전 1000년. 주나라가 기원전 100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은나라 있고 한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몇천 년 전이야. 기원전 몇천 년 전. 그때 그런데 한나라하고 은나라에서도 그 역이 있었다고 전해지니까 그 당시에 그 옛날 옛적에 이런 부호를 만들어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역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역을 무슨 미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천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주역을 천시한다.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징인데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이 주역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주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은나라 때는 귀장역이라는 게 있었고 한나라 때는 연산역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나라는 연산역, 은나라는 귀장역, 그리고 주나라는 주역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연산역하고 귀장역은 완전히 소멸해 버렸습니다. 소멸했다는 얘기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역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역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 주나라전이 은나라거든요. 은나라, 한나라 이렇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역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이 주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주역에서 이 주자 있잖아요. 주자. 이게 한자 사전에서 보면 두루주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왜 주자가 들어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총 4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나라 왕조를 상징한다. 주나라 때 여기니까 주역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주나라라는 그 지명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1번, 2번은 좀 비슷비슷한 말이죠. 뭐 주나라 왕조를 나타내든 주나라 지명을 나타내든 어쨌든 그 주나라니까 주자가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루주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루주자가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주자라는 것은 두루주자가 순환, 주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주자를 썼고, 이 순환하고 주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 주역의 사상과 통하는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나라 때 나왔으니까 주역이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그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는 거,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 오래전에 나온 오래전부터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없어요. 전부 다 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역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경과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경에는 괴가 있고 개사가 있고 효사가 있는데 이런 걸 다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우리 보통 복희씨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문왕, 주나라 때 문왕, 그리고 공자, 이 세 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괴라는 것은 복희 씨가 만들었고, 그리고 괴사, 이 괴에 대한 설명, 효에 대한 설명은 주문항이 달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빅, 전에 해당하는 이 경에 대한 해설인 전은 공자님이 쓰셨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0이면 100, 이 10익은 공자님이 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의 그 상당수 많은 학자들은요 10익은 공자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원전 막 1000년, 200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주나라만 하더라도 기원전 1000년 전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3000년 전에 존재했던 날, 3000년 전. 그때 자료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든지 이렇게 확실한 건 없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주역을 공부하기 전에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일단 현재는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주역이라는 것이 복희라는 분하고 주문항하고 이분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공자님이 이 주역의 해설을 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책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64개를 하나하나 다 해석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좀 머리가 아파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술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주역이라는 책이 갖고 있는 그 위치,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동양 문화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양 철학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주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요, 이 주역을 결국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학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 주역의 세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